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비주와 그 다음에 코끝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여러 개의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비주에서 코끝이 일자로 이어지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된다면 안녕하십니까, 애톤성형외과 김재곤 원장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코가 자연스러운지, 당신의 코가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가 자연스러운 것도 우리가 자연에서 흔히 존재하는 모양을 따라했을 때 코가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에 존재하는 코라고 해서 모두 다 자연스러워 보이고 예뻐 보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타입의 코가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다르되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비율이라든지 높이는 함께 찾아가면 자연스러운 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곡선이 있어야 되는 위치에 너무 직선을 둔다든지, 직선이 있으면 더 아름다운 위치에 과도한 곡선을 준다든지 해서 왠지 모르지만 위화감이 드는 느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 수술을 할 때는 보형물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형물이라든지 이식한 연골에 테두리가 보이는 현상 같은 것들도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이 없게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는 형태의 수술이 결국 자연스러운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비율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본인이 어떤 형태의 코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직선에 가까운 코는 아무래도 남성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고요. 곡선이 많은 느낌의 코를 가져간다는 게 조금 더 귀엽거나 여성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본인의 이미지에 맞게 원하는 사진을 찾더라도 무조건 이 사람이 예뻐 보이니까 이 사람 코를 닮아가야겠다라기보다도 귀여운 느낌이 좋기 때문에 이런 코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직선과 곡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비주와 그 다음에 코끝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여러 개의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신체를 계측함에 있어서는 코끝의 점, 코끝 밑에 튀어나와 있는 어떤 점, 그 다음에 비주와 입술이 만나는 점, 이런 것들을 다 이어서 설명을 하고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어떻게 곡선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냥 거기가 하나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비주에서 코끝이 일자로 이어지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된다면 그게 높지만 어색한 코가 되는 길인 것 같거든요. 그거를 여러 분획으로 나누어서 여기서는 약간의 직선감, 그 다음에 다시 좀 올라가는 곡선, 그 위에서 다시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코끝까지의 라인, 이런 곡선과 곡선과 직선과 이런 것들이 이어져 있는 느낌이 자연스러운 거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최근에도 그런 부분을 딱 짚어서 재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고 저 또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와 다른 구조물들이 이어지는 경계를 보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마와 코가 이어지는 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높은 코일수록 이마가 이루는 평면과 코의 높이가 조금 하나로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 나쁘게 말하면 사자코라든지 아바타코처럼 거기가 좀 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지에 따라서는 그런 게 좀 남성적이고 직선적인 코에서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눈썹이 튀어나와 있는 가장 튀어나온 점에서 어느 정도는 뒤로 후퇴를 했다가 전진을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고, 여성의 경우에는 코의 시작점, 그러니까 제일 들어가 있는 점이 속눈썹 정도 위치 혹은 쌍꺼풀 정도 위치에서는 적어도 생기는 게 좋은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다소 코가 길어 보인다는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길어 보이는 느낌이 좀 인위적이다, 좀 수술한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표현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시작점을 확실하게 두고 시작을 하는 코가 좀 자연스러운 것 같고, 글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특별히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요즘에 트렌드가 그래서 그런지 시작점이 너무 높은 코를 선호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점점 더 고객님들도 그 부분이 충분히 뒤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예쁜 코라고 인지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작점에 대한 고려도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재수술의 경우 보형물의 테두리가 너무 비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높은 보형물을 사용하면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보형물의 테두리가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높은 보형물 때문에 생긴 거라면 보형물의 높이를 좀 낮춰서 그런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간혹 난 별로 보형물이 높지 않은데 피부가 너무 얇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피부를 우리가 좀 보충을 하고 보형물의 테두리를 좀 감싸는 형태로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수술의 방법이라든지 재료가 대표적으로는 관자근막이라는 게 있고요. 최근에는 그렇게 수술을 하지 않으시고 기증진피, 그러니까 인조진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피부를 가공해서 만든 얇은 가공된 진피 조각이 있는데 그게 보형물 위에 얹을 수 있는 형태로 재단되어 나오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리콘이라든지 기타 보형물 위에다가 쌓고 좀 피부에 비치는 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수술의 기법들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예방적으로 나는 비치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관자근막을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신 것처럼 점점 그런 현상에 대해서 뭐 자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평균적인 두께의 피부가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예방적으로 그런 방법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것 같진 않은데 이미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피부가 더 얇아져 있는 경우라면 이런 걸 통해서 좀 예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왜 튀어나왔는지 왜 비쳐 보이는지 그게 다른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피부가 좀 얇아져서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아래에 있는 구조물에 이식한 것이 그것이 비쳐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너무 단단한 물질을 사용했거나 간혹 연골이 아닌 다른 물질을 써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안전한 물질로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코에서 찝혀 보이는 느낌 때문에 어색해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요. 뭐가 비쳐 보여가지고 찝혀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폭을 줄이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너무 줄여서 그렇게 찝혀 보이는 느낌이 생기는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 예쁜 코를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어지는 선이 대부분은 바깥쪽으로 조금씩 넓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가운데에서 갑자기 꺾여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꺾인 아래쪽 선은 좀 찝혀 보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코 교정을 하는 목적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목적일 수도 있는데 연골의 간격을 너무 좁히는 것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고 복코여가지고 코를 더 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보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서 진짜로 열어보면은 연골 자체는 굉장히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두꺼워서 아니면 연골이 오히려 작아가지고 둥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복코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골을 너무 줄이게 되면 오히려 복코에 교정이 되는 게 아니라 찝힌 느낌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연골의 지지를 늘려주는 형태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조직 삼각이라고 하나요? 그 소프트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코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또 너무 없어지면 코가 어색해 보일 수 있어서 저는 거기에도 조직을 되도록이면 많이 남기거나 부족하면 보충하면서 수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 수술에 있어서 뭐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흉터가 너무 많이 남아서 코 수술을 한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레이저 치료라든지 흉터를 교정하는 흉터 교정술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줄인다고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들창코 같이 되고 이런 게 첫 수술 단계에서부터 약간 너무 이렇게 뽑으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보이게 되는 케이스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코의 각도가 어색해가지고 콧구멍이 너무 많이 보이면서 어색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하는 사람의 주의라든지 좀 수술 단계에서 생긴 오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다시 하면은 이제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구축 현상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수술을 다시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구축이 되는 원인을 해결해주고 이미 구축이 돼서 짧아진 조직은 늘려주고 다시 그 구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강한 연골로 지지를 해주는 형태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소 어려운 내용인 어떻게 하면 코가 자연스러울 수 있느냐, 자연스러우면서 예쁜 코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오늘 다루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이런 수술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보이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통해서 혹은 다음 컨텐츠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